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전당대회가 불과 열흘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당 분위기는 뒤숭숭합니다. 뭐 인기도 없어요. 관심도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고성과 몸싸움이 오갔지만 그조차도 크게 눈길을 받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인 듯해 보입니다. 이 축제처럼 보여야 할 전당대회가 이 전환기 씨 때문에 난장판이 되고 있습니다. 급기야 오늘 당에서는 전환기 씨의 징계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늦었다는 생각도 들고 뒷북친다는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듭니다. 일단 사흘 전 금요일에 대구에서 있었던 전당대회 모습 보겠습니다. 우리 정당이 자랑스러운 보수 정당으로서 적어도 탄핵을 반대할 수는 있지만 계엄을 옹호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선거관리 이제 계엄을 옹호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에 빠진 사람들과는 우리 당이 확실하게 분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대구 경북 당원 동지 여러분, 국민의힘을 바꿀 젊고 힘있는 당 대표 후보 장동혁입니다. 윤핵관을 외치는 자들을 몰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 조경택에 힘을 실어 주십시오. 혁신의 시작, 혁신의 힘, 혁신의 성공! 구자연 변호사님, 전환기 씨 징계한다는데 이 평당원이잖아요. 평당원 징계도 이렇게 이슈가 되나요? 그러니까 아주 이례적인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 한편으로는 조국 윤미향에 대해서 저런 오만한 사면이 추진되는 게 한편으로는 국민의힘에 저런 상황이 작용을 하는구나라는 참담한 마음도 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다들 각자 써먹을 수 있는 근거의 한 절반씩만 써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선거 국면에서는 사실 이재명 대표 당시 네. 후보는 진보당하고도 손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선거 때 연합하는 거는 뭐 있을 수 있죠. 표를 하나라도 얻기 위해서. 그러나 네. 그 이후에 이런 후과가 있고 청구서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런 것처럼 국민의힘도 당시에는 표를 얻기 위해서 전환길도 안 와야 된다, 누구도 안 와야 된다, 뭐 이런 얘기 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 와서는 그거에 대해서 정리가 필요한 단계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 계속 관심도 못 끌고 지지율은 계속 내려가는 상황이 벌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평당원에 대한 징계가 오히려 후보 명단 누군지는 잘 모르는데 전환길 징계한다는 뉴스는 다 아시는 이런 상황까지 와버린 거거든요. 저는 여기에서 후보들이 더 선명하게 자신의 그런 그 정치적인 식견이나 능력이나 이런 걸 보여줄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용광로 얘기하는데 그거는 자기가 하나로 아울러서 정당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얘기가 꼭 들어와야 되는 얘기예요. 네. 표현의 자유라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왜냐? 당원들은 각자 여러 가지의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거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얘기하는 것이고 당원이 자기의 의견을 얘기했을 때 그게 정당이라는 그 거름망을 통해 가지고 당의 의견이 되는 건 정치인들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미국 정치에서도 항상 그래요. 극단적인 주장은 항상 있다. 그러나 네. 문지기 역할을 하는 것이 정당의 역할이니까 극단 세력이 주류가 되는 것을 경계하거나 거기서 주장하는 사람이 후보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정당이 관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정당은 지금 속수무책이잖아요. 네. 지금 그냥 거기에서 새가 많으면 거기 올라타려고만 하고 유튜브에 간에 만회하는 게 이슈가 되고 이거는 정치인이 자기가 어떤 비전을 통해 가지고 당원의 마음을 하나로 묶고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나는 어디 올라타면 될까 이런 모습이라서 저런 모습으로는 국민의힘이 앞으로 중도 더 나은 다수에 대해서 지지를 받기 위한 모습이 되기엔 굉장히 부족하다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8일 금요일에 대구에 있었던 그 전당대회에서 너무 시끄럽게 해서 그런지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앞으로는 모든 전당대회 출입 금지시키겠다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징계가 오늘 1차 회의가 열린다는 얘기도 이제 전해 들어와 있는데 정우상 논설위원께서는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그 전환기 씨라는 인물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모습. 예, 뭐 전환길이라는 분이 유명한 분이죠. 한국사 강사 출신으로 저도 뭐 오래전부터 그분의 유튜브를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웃기고. 재미있습니다. 예, 재미있습니다. 뭐 그
졸고 있는 학생들한테 막 그냥 칠판에 뭐 이 분필 분필 던지고, 던지면서 네. 야 임마 똑바로 해 뭐 이렇게 해서 되게 웃기면서도 재밌는 분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난 그 탄핵과 계엄 국면에서 어떻게 보면 계엄이 불가피했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안 된다라는 거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커밍아웃 하면서 맞습니다. 정치 무대에 뛰어들었습니다. 뭐 그분이 그런 주장을 할 수는 있고요. 네. 어떤 말씀을 할 수도 있고 정당에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당에 가입하는 순간 정당의 룰을 지켜야 됩니다. 네. 그런데 저번 전당대회에서 보여준 저 모습은 룰을 안 지킨 거죠. 그리고 저는 너무 깜짝 놀란 게 저분이 전환길 뉴스라는 인터넷 매체라는 걸 본인이 만들어서 본인이 기자석에 비표를 받아서 기자석에 앉아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가 갑자기 저렇게 청중석으로 뛰어들어서 어떤 소위 이 찬탄 후보들에 대해서 배신자라는 구호를 외치도록 독려를 했다. 저도 좀 정당 취재를 많이 해봤지만 아니 만약에 제가 정당 취재하는 취재 기자를 하고 있다가 마음에 안 드는 후보가 있다 그래서 제가 갑자기 확 뛰어들어가지고 일어나서. 그거를 외치면 뭐 징계가 아니라 저는 그냥 바로 퇴장될 겁니다. 퇴장이 아니고 아마 국민의힘 출입도 못할 거예요. 근데 저분 같은 경우는 어쩔 때는 기자고 어쩔 때는 당원이고 어쩔 때는 유튜버고 대체 무슨 일을 하고 싶은 건지를 모르겠고 정당의 룰, 민주주의의 룰, 언론의 룰 네. 이런 룰들을 하나도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이 갖고 있는 정치적 영향력, 자신의 어떤 인지도 이런 거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자신의 정치를 해가는 건데 물론 저분의 주장이 국민의 일정 부분을 대변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국민의힘이 그냥 소수 정당으로 남을 생각이면 저분이랑 같이 가면 됩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어찌됐건 지금 제1야당이고요. 네. 107석의 국회 의석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선거 때는 또 국민들에게 정권을 달라고 요구할 정당 아닙니까? 그렇다면 함께 가야 될 그리고 함께 가지 말아야 될 세력을 적정히 분리해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지금 네. 국민의힘은 국민정당으로 갈 거냐 아니면 소수를 대변하는 소수 정당으로 갈 거냐에 이 선택해야 될 기로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그 지적이 나온 배경은 아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확실하게 아실 겁니다. 한번 보시죠. 대구 경북 보수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여기에서도 더불어민주당에게 크게 뒤지고 있습니다. 37%, 23%, 14%포인트 차이가 나죠.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5월 넷째 주에 선거 직전 주에는 53%를 보였었는데 이번 주 8월 첫 주는 23%, 30%포인트가 사라졌습니다. 이게 지금 대구의 모습이고 전국적으로 보면 정당 지지도가 16%입니다. 16%. 44%대 16%.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비판의 목소리가 많고 정신 차려야 된다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